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가 벌어진 후에 어제 검찰은 항명성 집단행동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고검장 6명, 검사장 17명이 실명으로 참여한 반발 성명이 올라왔고요. 전국 10곳의 검찰청에서 평검사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건데 윤 총장 측에서는 아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개가 안 된 상태였거든요. 문건이 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불법 사찰이 있었다라는 게 법무부의 브리핑이었는데 그냥 윤 총장 측에서 이겁니다. 이게 사찰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법무부도 반격에 나섰죠.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에다가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위가 열려서 내부 징계는 징계고 그것과는 별도로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사상 초유의 일이죠. 어제 하루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간 서초동 상황. 김중호 기자로부터 좀 들어보죠. CBS 법조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김 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검찰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죠. 지금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사실은 지난 24일이죠. 추미애 장관이 그 저녁 6시였습니다만 전격적으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죠.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수의 비위들이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겠다.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습니다만 서초동 내부에서는 그래도 설마 거기까지 가겠느냐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 사실 뭐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경악, 충격, 뭐 이런 기류들이 굉장히 그 검찰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었다. 감찰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거다, 뭔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다 짐작하고 있었던 건데 즉시 직무정지까지라고는 다들 예상 못한 거군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그 전부터 뭐 국회라든지 법사위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암시는 했었습니다. 그렇죠. 뭐 해임 얘기도 나왔었고요. 총장에 대한. 그랬을 때 사실 해임을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요. 거기를 위해서 징계 절차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직무정지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했지만 또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설마 그러겠느냐라는 그런 또 근거 없는, 왜냐하면 이게 사안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네. 예, 그런 것들이 있다가 그게 막상 현실이 되고 나니까 굉장히 당황해하는, 경악, 황망스러워하는, 충격. 검찰의 분위기는 일단 이랬다. 6시에 브리핑이 나온 후 뭐 충격, 경악 이랬던 분위기가 어제는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구체적인 행동으로 좀 굉장히 도식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들불같이 번졌죠. 들불같이. 자,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제 벌어진 일들. 예.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뭐 그 어저께 보면 입장문 발표라는 형식으로 통해 가지고 검찰 내부에 여러 계층들이 있죠. 조직이니까 그런 조직들이 335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공통적인 입장문 형식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한 거죠. 보니까 고검장 6명, 검사장 17명이 이제 성명을 냈고 각각 낸 겁니다. 차장, 부장검사 27명이 또 성명을 냈고 20곳 정도의 평검사 일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성명을 냈고. 사실상 검찰 구성원 전부 다가 어느 이런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부당성을 항의하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검사들뿐만이 아니라요. 뭐 사무국장이라든지 그러니까 행정직들이죠. 검찰 내부에는 또 행정직들이 따로 있습니다. 검사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수사관들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일반적인 회계라든지 그런 여러 잡다한 업무들을 또 같이 처리하는 행정직들이 있는데 행정직군들조차도 어저께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으니까 검사들뿐만이 아니라 진짜 통틀어서 검찰 통틀어 구성원들이 거의 다 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항의를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빠진 사람은 누구예요? 거의 다라고 지금 하셨는데 빠진 사람? 예를 들면 검사장 중에서는 3명이 빠졌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서울 동부지검장. 동부지검장이라면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병역 의혹에 관한 수사를 후반기에 해서 발표까지 했었던 그런 당사자고,
전에는 그 검언 유착 사건이 대검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대검에서 형사부장을 역임하고 있었죠. 근데 그럼 지금 동부지검장은 성명서 낸 데서 빠졌는데 동부지검 평검사는 평검사 일동이라고 또 냈네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지검장하고 평검사들하고 또 갈리는 거네, 동부지검은? 뭐 통상 이런 형식의 소위 말해가지고 입장문을 발표할 때는 꼭 그런 이렇게 단위, 검찰 단위에 묶이지는 않고요. 예를 들자면 뭐 이 사법 그 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묶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사장 3명이 빠지고 뭐 거의 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검란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은 분명히 검난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러고 보면은 1999년에 뭐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 론노비 때나 2003년 강금실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때나 2012년 그 한상대 검찰총장 때 중수부 폐지, 뭐 2013년 최동호 검찰총장 사퇴 때나 다 그때 검찰에서 항의 같은 게 있었어요. 항의 성명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다 평검사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극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또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고위 간부들까지 직접 나선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핵심적인 항의의 내용은 뭐예요? 항의 골자는 뭐예요? 한번 그 입장문에서 한번 이런 것들을 좀 단초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6명 고검장들이 내놓은 입장문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사 사법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 이 말이 좀 어렵네요. 한마디로 결국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총장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을 경질하는 게 아니냐. 뭐 직접적으로 표현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자면 여러 언론에 논란이 됐던 검언 유착 사건이라든지 가장 최초로 올라가자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런 것부터 시작됐죠. 여기에 대한 소위 말해서 윤석열 총장의 스탠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직책을 박탈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죠. 그 말은 그럼 지금 6가지 브리핑에서 추 장관이 밝힌 그것들로는 직무 배제까지 가는 게 무리다. 이런 얘기예요? 비위가 있었기 때문에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려고 한다는 길기보다는 뭔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냥 직무를 집행시킬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 구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좀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이제 어제 항의의 골자였다. 무리한 징계다. 또 뭐 검사장들 성명에서는 뭐냐면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에 이게 위배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이런 아주 중차대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절차나 과정이 너무 좀 졸속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검사들이 어제 이렇게 집단 성명을 내고 또 윤 총장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예. 그걸 공개를 했네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윤 총장이 판사들 사찰한 거 아니냐 이거였잖아요. 근데 문건은 공개가 안 됐었는데 윤 총장 측이 그걸 공개했어요. 9장? 그렇습니다. 보죠 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저희가 개별적인 어떤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 좀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만 조금 크게 확대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느냐. 출신. 판사 한 명이 아니에요. 판사 여러 명인데 여러 명의 출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판결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세평이 적혀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세평 부분일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언행이 부드러우며 어쩌고 저쩌다. 또 어떤 사람의 세평.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 행정처 16년도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 괄호 열고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서 당직 법관으로서 영장신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 뭐 이런 것들. 또 이런 세평도 있습니다. 증인신문 시 적극적으로 직접 신문. 법관 임용 전 대학 일반인 취미 농구리그에서 활약. 농구 잘했다 이거군요. 서울법대 재직 시부터 농구 실력으로 유명. 이런 부분들인데 자 이것이 이제 어떤 공소 유지를 위한 정보 수집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로 볼 것이냐 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예. 어떻게들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추미애 장관이 이 부분을 브리핑할 때는 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별 설명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뭐 백브리핑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는 뭘 가지고 이게 불법 사찰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전혀 몰랐죠. 어제 국회의원들 인터뷰하는데 국회의원들도 이 문건을 못 봐가지고 정확히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언론 보도도 안 나오고 네. 지금 법무부에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니까요. 결국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네. 한번 상식적인 판단을 받아보자. 딱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국민들이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거죠. 이게 사찰이 맞습니까? 그런데 법조계 내부에서는 약간 좀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검찰 측에서 이제 대검 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검찰도 약간 나뉘어져 있으니까 네네. 공개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공판 전략 차원이다. 그리고 수집했던 정보들 자체가 사찰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뭔가 미행도 하고 여러 가지 도청도 하고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공판 전략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행위들을 갖다가 변호인들도 하긴 합니다. 변호사들도. 어차피 공판이란 거는 일종의 그 쟁송이니까요. 네. 싸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 심판이 결국 판사죠. 판사가 되니까 판사가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전략적으로 고려될 필요는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2016년도 어디입니까? 행정처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된 사람입니다라는 게 적혀 있는데 예. 이것도 그러면 검색해서 나오는 거였느냐? 이제 요 질문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공소 유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요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했듯이 그냥 여기에 대해서 이 작성자 성 검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검사 측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갖다가 편의상 이렇게 모아놨을 뿐이지 이것이 특별한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취득한 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그렇다. 다만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있었다. 이 부분은 네. 상당한 좀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 무리야기 법관이라는 게 결국 사법농단 재판부 양승태 전 대법원에서 작성을 했던 건데 네. 이것이 결국 사법농단인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판사들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해가지고 대법원장 마음대로 뭔가 재판 결과나 이런 거 갖다가 유도하려고 했었다. 네네. 그런 의혹이었는데 그때 그 판사들을 갖다가 조종하게 했었던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이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 일종의 블랙리스트라는 거죠. 네. 그럼 이 부분에는 여러 명의 판사들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사법농단 사건에 관련된 판사들도 있었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정말 좀 품행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사고과 개념에서 들어간 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판사들은 법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보까지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여기 이 보고서에 들어간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과연 일반적인 그냥 컴퓨터나 인터넷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는 좀 논란이 가중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성 검사가 내부 정보망에 올린 걸로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게 양승태 재판을 맡는 판사에 대한 세평이었다. 예. 양승태 재판에서 우리 검찰이 이긴다고 한들 만약 그 재판부가 무리야기 판사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이면 나중에 검찰이 이기고 나서도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는 걸 참고해라라고 해서 적은 거지 이게 사찰이 아니다. 업무상 필요한 거였다. 이렇게 해명하더군요. 똑같은 팩트인데요. 변호인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판사가 재판부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리스트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리스트에만 있지 인사적인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양승태 전 대법관한테 케어를 받았다. 보호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변호인 측에서는 이 재판부의 그 판사 때문에 이 재판부에서 네. 오히려 양승태 전 대법관에게 우호적인 판결이 나올 경우에 그 판사가 오히려 양승태 전 대법관을 도와준 거 아니냐. 이렇게 검찰이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문건이 한 9장 정도가 돼요. 여러 판사들에 대한 출신, 학교, 판결은 지금까지 어떤 것들 맡아왔는지, 그다음에 이제 세평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불법 사찰이냐, 아니면 재판을 위해 필요한 정보 수집, 변호사들도 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의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거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보죠. 김중호 기자. 네. 또 나와서 돌아가는 상황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